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퓰리처상 수상작이자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로 유명하죠. 스카웃이라는 어린 여자아이의 시선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그린 소설입니다. 그럼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인 스카웃 진 루이스 핀치는 미국의 작은 마을 메이콤에 살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잼이라고 불리는 오빠 제러미, 변호사인 아빠 에티커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돌봐주는 흑인 캘퍼니아 아줌마가 두 아이들을 돌보기도 했죠. 잼과 스카웃은 어느 날 이웃인 레이첼 아줌마의 텃밭에서 놀다 레이첼 아줌마의 조카 찰스 베이커 해리스를 만납니다. 딜이라 불리는 그 아이는 여름방학이라 이모의 집에 놀러온 곳이었고 아이들은 금세 친해집니다. 딜은 레들리 집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레들리 집은 낡고 음산한 기운을 가진 집이었죠. 메이콤의 다른 집들과 달리 남들과 어울리지 않는 성향을 가진 레들리 집안은 레들리 부부 그리고 두 아들 네이선 레들리와 아서 레들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레들리 씨가 죽은 뒤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던 네이선이 레들리 집으로 돌아왔죠. 아서 레들리는 오래전 불량배 패거리들과 다니며 문제를 일으켰고 그 이후로 집안에서 15년간 밖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다쟁이 스테퍼니 아주마는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했고 아이들에게 레들리의 집은 음산한 곳이면서 신비로운 곳이 되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 레들리라 불리는 아서 레들리는 집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를 동물을 날 것으로 먹는 괴물일 거라는 상상을 하죠. 다음 해 여름에도 딜은 메이콤으로 왔고 세 아이는 함께 다니며 레들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레들리 집과 부 레들리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간 잼과 딜은 에티커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레들리와 관련된 놀이를 합니다. 그러다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어두운 저녁이 되자 세 아이는 레들리네 집 철망 안으로 들어갑니다. 몰래 집안 뜰까지 들어간 아이들은 검은 그림자를 보고 놀라게 되고 엽총 소리를 들으며 도망쳤습니다. 잼은 돌아오는 길 철조망에 바지가 걸려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마을 길가로 돌아온 아이들은 레들리 집 앞에 몰려든 사람들을 봤습니다. 모른 척 묻는 아이들에게 사람들은 네이선 레들리 씨가 침입자를 향해 엽총을 쏘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에티커스는 속옷 차림인 잼에게 바지에 대해 물어보고 아이들은 대충 둘러댑니다. 늦은 밤 잼은 철조망에 걸린 바지를 찾으러 나갔다 돌아옵니다. 며칠 뒤 스카웃에게 바지에 대해 이야기하죠. 철조망에 걸려 있었어야 했던 바지가 꿰맨 상태로 철조망 위에 있었다고. 이상한 일은 또 일어났습니다. 잼과 스카웃이 레들리 집 앞 나무 옹이에서 물건들을 발견한 것이죠. 그 앞을 지나다니는 아이들은 잼과 스카웃 뿐이었기 때문에 물건이 나무 옹이에 있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결국 둘은 옹이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몇 주 간격으로 물건들이 놓여져 있었고 몇 번이나 쓸만한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잼과 스카웃은 물건을 놓아두는 누군가에게 고마움의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쓴 편지를 옹이에 넣으러 간 날 옹이는 시멘트로 막혀 있었고 네이선 레들리는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 옹이를 막았다 말했죠. 아이들이 보기에 나무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스카웃의 같은 반 친구 세실 제이컵스가 스카웃의 아빠가 검둥이들을 변호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스카웃은 집에 와 아빠에게 검둥이들을 변호하냐 물어봅니다. 에티커스는 검둥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말하며 자신은 캘퍼니아 아줌마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톰 로빈슨이라는 한 흑인을 변호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흑인을 변호하지 말아야 한다 말할지라도 자신은 변호를 해야 한다고 했죠. 스카웃은 아빠를 향한 모욕을 계속 듣게 됩니다. 이웃인 할머니에게서도 알렉산드라 고모의 손자 프랜시스에게서도 듣게 되죠. 그들은 모두 흑인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어느 날 에티커스를 만나러 메이콤의 보안관인 헥테이트 씨와 마을 사람들이 왔습니다. 헥은 톰을 내일 메이콤 감옥으로 옮겨야 한다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말했고, 에티커스는 하룻밤만 지나면 재판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했지만, 잼은 사람들이 아빠를 공격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가족인 알렉산드라 고모마저 아빠가 집안 망실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일요일 저녁 에티커스는 아이들에게 잠깐 나갔다 올 테니 먼저 자고 있으라 말하고는 집을 나섭니다. 아빠가 걱정된 잼은 스카웃과 함께 아빠를 따라갑니다. 읍내에 도착한 아이들은 메이콤 감옥 앞에 전등을 설치한 채로 의자에 앉아 책을 읽으며 감옥을 지키고 있는 아빠를 보게 됩니다. 그때 자동차 4대가 감옥 앞으로 왔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에티커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죠. 그들은 톰을 응징해야 한다며 비켜달란 말했지만 에티커스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몸을 숨기고 있던 스카웃은 아빠의 위험을 직감하고 에티커스에게 달려갔습니다. 에티커스는 잼과 스카웃에게 돌아가라 말했지만 잼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살벌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스카웃은 차에서 내린 무리들 중 가운데 같은 반 친구 월터의 아버지인 커닝햄 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커닝햄 씨의 상속 문제를 아빠가 해결해 준 일도 생각이 났죠. 스카웃은 커닝햄 씨에게 상속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지 물어보고 자신이 월터와 같은 반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월터의 안부를 묻습니다. 천진난만한 스카웃의 이야기에 차를 타고 온 무리들은 마음이 흔들리죠. 결국 커닝햄 씨는 윌터에게 안부를 전해주겠다 말하고는 함께 온 무리와 함께 돌아갑니다. 그들이 돌아가자 감옥 뒤편에서는 톰의 겁먹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 신문사 건물에서는 메이컴 트리뷴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인 언더우드 씨가 엽총을 든 채로 에티커스를 지키고 있었다는 말을 하며 모습을 드러내죠. 다음날 아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잼과 스카웃, 딜은 함께 법정으로 갔습니다. 법정에는 메이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듯 했고, 테일러 판사, 톰 로빈슨을 기소한 길머 검사, 그리고 변호사인 에티커스가 있었죠. 아이들이 자리를 잡았을 때 딸이 강간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관 헥테이트 씨가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헥테이트 씨에게 신고를 한 밥 유얼이라 불리는 로버트 유얼 씨가 증언을 했고, 그의 딸 메이엘라 역시 증언을 합니다만, 오류가 있는 그들의 말을 에티커스는 놓치지 않고 파고들면서 톰을 변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증인 톰 로빈스는 평소 메이엘라가 불쌍해 보여 일을 많이 도와줬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날은 메이엘라가 집 안에서 일을 해달라 요청을 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메이엘라가 자신을 껴안고 키스를 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밥 유얼이 왔고 자신은 그곳에 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도망을 갔다고 말이죠. 증인들의 증언이 끝난 뒤 에티커스는 배심원에게 톰이 강간을 저지른 게 아니라 메이엘라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톰에게 안긴 것이고, 유얼 부녀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 유일한 증인이라 할 수 있는 톰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논의를 하러 갔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잼은 톰 로빈슨이 무죄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만, 한참 뒤에 나온 배심원단은 톰 로빈슨에게 유죄라 판결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 잼은 분해하며 에티커스에게 옳지 않다 말하고, 에티커스 역시 동의합니다만 상고를 하면 되니 희망을 버리지 말자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톰 로빈슨은 감옥에서 탈옥을 시도하다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죠. 그리고 에티커스가 자신과 자신의 딸을 모욕했다 생각한 밥 유얼이 에티커스 핀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떠들어댄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학기가 시작됐고 할로윈 축제가 열렸습니다. 스카웃은 연극 배역을 받아 의상을 만들어 연극에 참여하게 됩니다. 스카웃은 연극을 마치고 구름이 끼어 있어 유난히 어두운 길을 잼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잼은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레들리 집 근처까지 왔을 때 누군가 두 아이를 덮쳤습니다. 스카웃은 오빠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되죠. 잠시 후 누군가가
기절한 오빠를 등에 들쳐맨 상태로 스카웃을 데리고 스카웃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빠와 고모는 놀라 의사와 보안관을 불렀죠. 잼은 팔이 부러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고 스카웃 역시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헥테이트는 사건 현장에서 칼에 찔려 죽어있는 밥 유어를 발견하죠. 그리고 에티커스는 잼과 스카웃을 구해준 사내 부 레들리에게 고맙다 인사를 합니다. 스카웃 역시 부 레들리에게 인사를 하고 부 레들리는 스카웃의 인사를 받죠. 이렇게 소설은 끝이 납니다. 소설 제목의 앵무새는 사실 흉내 집박이라고 하는 새라고 합니다. 흉내 집박이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노래만 불러주는 새라고 하죠. 좁게 보면 책 제목은 무고한 흑인들을 죽이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넓게 보면 다수자들이 무고한 소수자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무새 죽이기는 500페이지가 넘는 긴 분량의 소설입니다. 다른 소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앵무새 죽이기는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각각의 에피소드들 속에 인물들의 생각이나 행동들에 대해 생각할 거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 명성만큼이나 독자들이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소설,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